짧게 이준석 신당 지금 이제 시간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12월 27일이었나요? 그때 뭐 이렇게 좀 뭐 가이드 뭐 데드라인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뭐 또 그 사이에 또 최근에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 뭐 또 막말 파문도 있었고 최근에 또 어제 오늘 사이엔 또 일정을 또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거취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여하튼 그건 뭐 그거들 하더라도 간단히 이준석 신당과 창당이 가능성이 점점점 더 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신당의 움직임 더 가시화되고 더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도 더 바쁘게 그리고 또 이 보수 진영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이쪽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포함해 가지고 또 그 핵심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간단히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만 보면 네, 일단 신당 창당의 과정은 이미 시작된 네. 것이라고 저는 그래요? 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공개가 되기 전에 네. 사람들 언론의 어떤 기대감, 주목도가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 막상 딱 개봉을 했을 때 네. 그 지금의 관심도에 어떤 혹은 기대감에 충족시킬 만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을 것인가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개혁 의지를 가진 현역 의원들이 있느냐,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외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네. 그 분들이 어떤 이준석 대표의 동료로서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할 것이냐, 네. 뭐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선거공학적인 이합 집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뭐 금태섭 신당과의 논의, 양양자 신당과의 논의, 뭐 세 번째 권력과의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이고 사실은 지금은 한껏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라는 대답이 한 17%에서 18%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게 이제 양당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거. 그래서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거품이다. 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도 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창당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창당이 관건이라기보다는 창당 이후에 그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좀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12월 달에 뭐 국회 본회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지금 쌍특검 처리 결과 그다음에 또 방향 그리고 예산안 심의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맞서 가지고 지금 그 신당 창당과 관련된 정치권의 이 움직임도 정말 근데 이 신당 창당의 이 핵심적인 또 그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지금 선거구 이제 개편 문제 이게 아직도 해결이 지금 안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의원총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또 뭐 전망은 또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뭐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어떤 전망보다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동안 꾸준히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칙과 내용들 말씀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민주당 이 부분들 오늘 의원총회 앞두고 이제 조금 시작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떤 결론이 나오길 좀 기대하고 계신지. 네, 이제 의원총회가 원래 오늘 2시였는데 네. 내일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네, 그것까지 좀 왜 미뤄졌는지는 이제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기획이 제3지대가 내용 없는 보수신당 그리고 내용 없는 선거공학적인 신당, 인물 중심의 신당으로 쏠려가고 있을 때 이 제3지대를 개혁적 내용의 공론장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계획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제3지대 뭐 혹은 무당층 뭐 혹은 부동층을 이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견인해 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포부가 이제 개혁연합신당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지대 열망을
이준석 신당에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자 구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병립형으로 퇴행을 한다. 저는 사실 병립형으로 가는 건 탄핵 이전으로 선거제도를 되돌리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이 선거제 개혁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할 때 탄핵당했던 세력, 네.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 네.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들이 다 찬성했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분명히 탄핵 세력의 정치적 복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네, 그런 말씀. 만약에 병립형으로 그런데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양당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개혁 정치를 꿋꿋하게 좀 실현해 나가고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연합 신당의 필요성은 오히려 저는 커지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와 별개로 그런 필요성은 더 커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가 의석수와 국민 득표수, 그러니까 국민의 표와 의석수의 차이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불리를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준연동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저희 기본소득당의 당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 이 개혁연합신당의 존재 자체가 다양한 정치 세력들과의 연대 연합을 통해서 개혁 과제를 추동해 나가는 것이 진보적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시킬 과제가 이제 저희 앞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 선언 개혁연합신당 구상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사자구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데 혹시 민주당 쪽에서 물론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직접 뭐 연락을 받지는 않으셨죠? 이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당 제안을 물어보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네, 이제 뭐 다양한 층위에서 이제 뭐 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뭐 이제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 소통하게 되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네. 다양한 층위에서 뭐 다양한 뭐 그 의원님들의 고민, 뭐 저에 대한 제안, 뭐 네.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히려 이렇게 용해인 한 명이 민주당으로 간다.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본소득의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 혼자 민주당으로 간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 합당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개혁연합신당보다 저는 더 쉬운 길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오히려 어려운 길은 아니다. 네. 오히려 그냥 클리어한 길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것이 그 길이냐?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 진보적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해야 네.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과감하게 개혁을 추동하고 견인할 수 있는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보적 정권 교체의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다라는 것을 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뭐 합당은 뭐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아니더라도 이제 그 선거구 개편 논의가 일정 부분 뭐 정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뭐 공천 과정에서 또 새로운 세력과 또 새로운 인물과 또 기존에 했던 인물 뭐 여러 또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새로운 인물 뭐 새로운 수혈 뭐 그리고 또 기존 인물 이 막 변화 과정에서 이 새로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개혁연합신당의 인물도 또 그런 변화에 같이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넘어오거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글쎄요, 뭐 민주당 내에 있는 개인들을 저희가 상정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이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이 취지와 원칙에 공감하는 세력들과는 네. 연대연합
통합의 논의를 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당연히 민주당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진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것에 민주당이 뭐 역할을 아예 하지 않았다. 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분명히 이 퇴행을 막는 어떤 최후의 보루, 방파제로서의 역할들을 민주당이 이제 큰 정당으로서 해왔다고 생각하고 네. 뭐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면, 그래서 개혁의 어떤 과제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강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던 면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야권의 공조를 통해서 또 내왔던 성과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네. 아니면 특별법 추진, 패스트트랙 추진, 뭐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거나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뭐 네. 대장동 특검 같은 것들도 이제 야권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 온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진영론적인 양비론을 펼치는 것보다는 민주당 내에 이런 개혁의 동력이 부족하다면 그 개혁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개혁연합신당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주당의 그런 개혁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대와 연합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열려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승리의 구상을 가져갈지를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네. 결정하시겠죠. 네. 그렇군요. 네. 12월 지난번에 저희 한번 그 전국 지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그때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렸고 혹시 또 있나요? 그 저희 용해인 의원 12월 일정이 거의 엄청나게 빡빡합니다. 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40일 중에 26일 지방에 계세요? 아니고요. 지방에 계십니까? 네, 40일 중에 빠지는 13일 정도는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1월 1일 뭐 그때는 가족에 보내야죠. 가족과 이때쯤은 보내야죠. 어차피 모임, 그러니까 의정 보고회를 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럼요.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나왔네요 여기. 그리고 이제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맞아요. 예산 심사 이제 있죠. 원래 이제 12월 2일까지죠. 2일까지인데 뭐 지금 당장은 좀 쉽진 않을 것 네. 같아요. 12월 2일이면 당장 내일 그럼요. 모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좀 시간을 비워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즈음이 그렇군요. 딱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빼면 거의 그러면 매일매일 거의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예. 이번 주에 보시면 광주를 시작해서 광주, 목포, 장흥, 고흥, 한평, 호남을 먼저 순천, 호남을 먼저 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 목포하고 광주하고 3일에 일요일에 목포 그렇군요. 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장흥, 고흥, 순천을 돌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 한평을 갔다가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서 그렇군요. 잠시 일을 보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수도- 6일에는 이제 성주로 갑니다. 저 원주, 성주 그렇게 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돌고 그러니까 호남, 수도권 또 강원 그리고 다시 또 경북 경북 돌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주도랑 충청도 지역을 돌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국회 본회의와 또 예산안 심사 과정 또 체크하셔야 되고 네. 또 연말 연초 최소한 또 가족과 최소한의 시간을 또 보내셔야 되고 와 정말 너무 자 이렇게 한 12월과 1월 초까지의 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 자이 우리 대표께서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얘기해 오신 이 연합신당 세력의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지금 아까 저희가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고 전문가 그룹과 많은 그런 공감하는 세력과의 그런 지금 분들과의 어떤 미팅 뭐 간담회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이 연합신당 세력의 구체적인 모습 딱 됐구나 뭔가 이제 이 틀과 내용들이 물론 지금도 지금 대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소득당과 최근에 그 열린민주당인가요 그 천호선 네, 거기는 이제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사회민주당의 천호선 그 사무총장이시고요. 사무총장께서도 이렇게 같이 의견을 해주셨는데 언제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림과 세력의 어떤 그 모습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해갈 핵심적인 동력은 어느 정도 이번 주에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지지를 더 확대하고 더 큰 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제 네.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네. 제가 이제 지역을 이번 주 주말부터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고회는 이제 저녁에 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낮 시간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시민사회 단체 분들 이런 분들을 쭉 찾아뵙고 네. 이야기 나누면서 좀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싹 훑고 다니는 시간들을 좀 보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12월과 1월 상간에는 이 뜻에 동의하는 이제 뭐 개인들, 뭐 정치인들, 뭐 정치 세력들을 더 확장해 나가는 시도들을 뭐 물밑에서 혹은 뭐 공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 초쯤에는 아마 좀 더 확장된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 1월 초지만 지금 11월 거의 말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12월 시작하면 또 이게 막 다니시고 만나시고 뭐 간담회 하시고 회견하시고 뭐 인터뷰 하시고 하시다 보면 얼추 막 또 금방 또 한 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마 구상은 다 짜여 졌을 것 같고 이미 또 다 구상과 또 그 스텝 맞춰서 아마 다 진행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되지만 여튼 한 달 정도면 이제 이 개혁연합신당의 구체적인 어떤 그 국민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과 공감 과정에서 이제 그 신당의 어떤 그런 명분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신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또 아마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건 좀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용 대표께서 하신 이 연합신당의 그 향후 그런 뭐 목표 의석부터 포함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의 그 거취 가치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번에 연합신당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네. 그 개혁하는 22대 국회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위한 기틀을 놓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전에는 이제 연대연합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네. 어떤 누가 만나서 단일화를 했다. 뭐 아니면 단순히 합당을 했다. 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 별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도 하지 않죠. 그냥 네. 누가 만나서 또 저런 정치적 이합 집산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별로 크게 내 삶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데 네. 저는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 아마 없었을 시도일 것 같은데 정말 유럽 스타일로 연대 연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개혁연합신당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30대 개혁 과제 이거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 30대 개혁 과제를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혁연합신당을 지지하면 저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저 30대 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겠구나.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대연합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났다. 뭐 의석 한두 석 늘리려고 누가 뭐 하면 지지율이 몇 %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개혁과제 30개를 국민들한테 그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대연합을 좀 하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혹은 이거를 위해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수준의 네. 성과를 내는 것이 이제 1차적 목표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연대를 하고 싶다. 이 부분 참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 뭐 북유럽이든 아니면 뭐 독일이든 뭐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정당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연대를 하고 또 뭐 정책 연대를 떠나서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뭐 특히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어떤 그런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뭐 이쪽 계열의 어떤 정당들 역사를 쭉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또 같이 이뤄내고 또 그런 어떤 연합 정당이 어떤 그런 같이 집권을 하면서 그런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했던 그런 정책을 이뤄 나가는 모습.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전혀 또 그게 없었던 것도 뭐 말씀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게 참 만만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용 대표께서는
다른 시도를 하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런 유럽식의 어떤 정책 연대를 포함한 어떤 그런 연대 통한 어떤 정치 연합 30대 개혁 과제는 꾸리셨습니까? 정확한 3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뭐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다 꾸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개혁 네. 과제들은 있죠. 네, 있는데 그렇죠. 이제 네. 저희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죠. 30대를 꾸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여러 정치 세력들과 뭐 시민사회 그리고 단체들이 개인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30대의 내용들과 우선순위들은 네. 이제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또 그래야 이 연합이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폭넓은 연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녹색 전환, 혁신 국가, 국민 통합이라는 세 가지의 그 개혁 과제의 원칙들을 제안드린 거고 여기에 이제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 혹은 뭐 지식인 네트워크, 네. 뭐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개혁 과제들과 원칙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모아나가고 이것도 역시 눈덩이를 굴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또 벌써 인터뷰한 벌써 1시간이 딱 지나갔는데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저희 댓글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용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하기 괜찮은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기본소득제 말고는 전망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 이슈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어, 어, 국민적인 어떤 토론 과정, 논의와 토론 과정이 계속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용해인 대표께서 이 부분을 꽉 잡고 또 잘 가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또 저희 끝나고 또 일정 또 계속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12월 달 바쁜 이 일정을 앞두시고 그리고 아까 전국 일정표 저희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 현장으로 국민들과 만나서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포부? 어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지역구 출마할 생각이 있지 않았냐 이런 거 많이 네. 물어보시는데 네. 왜 없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실제로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의석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들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저의 재선 하나를 위해서 뛰는 것보다는 이 민주진보 진영의 이 큰 승리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틀을 놓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요구를 많은 분들이 뭐 많은 단체에서 많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또 네. 해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개혁연합신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에 기틀을 놓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주시고 또 함께 이 길에 동참해주시면 좋겠고 새로운 시도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 늘 쉽지는 않지만 네. 원칙을 가지고 가다 보면 국민들께서는 그걸 알아봐 주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 3년 6개월 의정활동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국회의원 한 명뿐인 기본소득당과 저에게 보내주시는 많은 지지와 응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원칙을 지키고 가다 보면 네. 국민들은 알아보신다. 저는 개혁연합신당이 그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